일본은 1차 한류라고 불리는 겨울연가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불시착까지 이어지는 4차 한류 시대라고 합니다. 중국은 사랑이 뭐길래부터 시작한 한류지만 한한령까지 시행하여 한국 문화를 막고자 노력하지만 한국 컨텐츠는 여전히 중국에서 소개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한류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확신했고 아시아를 넘어서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를 않았지만 한류는 여전히 활발하게 세계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인문학자가 일본에서의 마주친 첫 한국에 대한 경험과 현재의 한류 현상까지의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는 왜 다시 부흥하는 것일까요? 이는 근본적으로 인문학적 이미지 메이킹 분야에서의 한국 이부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 일본에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 전역에서 최강국이었고 중국은 건설 등 경제 전반에 일본의 발전 경험을 배웠으며 일본 문화는 당시 중국이나 홍콩,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그 당시 한국은 떠오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였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필자는 일본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을 때 일본에서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을 풍미하던 그 당시 누가 일본 시장에 진출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당시 세계 최고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과 경쟁해보겠다고 과감히 투자를 하며 일본 시장 진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제품이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일용품을 시작으로 의류, 가죽제품, 화장품 등을 포함한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제품들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이 매우 좋았습니다. 필자는 당시 일본에서 이런 멋진 한국 제품을 샀을 때 처음에는 일본 제품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싼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한국이 일본 제품과 경쟁할 때 일본 제품에 비하면 약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제품은 왜 높은 가격을 책정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그 당시 한국 제품이 글로벌 브랜드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제품은 품질이 아주 좋았으며 국수 등 식품을 포함하여 매우 꼼꼼한 포장과 좋은 품질로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때부터 필자는 한국이 일본을 경쟁해야 할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인의 디테일한 정신을 배우고 제품 경쟁 과정에서 일본인의 혁신적인 정신을 참고하여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한국 제품이 처음 중국에 진출했을 때 현대자동차, 지금의 삼성 같은 대기업의 활약도 한국 제품의 디테일하고 혁신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부상은 당시만 해도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지 않았고 한국이 강대국이라는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세계 속에서 한국인이 우리 머릿속에서 강한 인상을 주기 시작하였을 때를 많은 사람들이 대장금 때부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강한 인상은 문화적 특징이기도 하고 매우 성공적인 인본주의적 창의력의 결정체이며 강한 정신으로 세계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드라마와 영화 속의 이미지와 스타와의 연결고리는 한국이 수년간의 대외적 이미지 전파를 통해 적어도 한국인의 휴머니즘 스토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해외 이미지는 필자가 보기에 정의, 강인함, 섬세함, 우아함, 현대적인 국가라는 이미지입니다. 한류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쓴 한국의 뷰티 산업 등이 해외로 전해진 그들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 한국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을 아름답고 멋지고 정의롭고 우아하며 현대적이라는 이미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예술은 강남 스타일을 비롯해 청춘 드라마까지 모던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이러한 한국의 현대적인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활기찬 한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긍정적인 젊은 이미지는 한국인이 세계에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정의와 강인함 그리고 우아함과도 상당 부분 통합니다. 강남 스타일의 경우 유머스러운 이미지에 웃기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 장면은 서울의 부유한 지역에서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와 생활 속 여러 장면들을 묘사하며 익살스럽지만 사회풍자적인 요소를 보여줍니다. 또한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예술 기법으로 표현되어 현재 해외의 젊은 사람들의 문화적 트렌드에 잘 부합합니다. 드라마 속의 한국은 스마트하고 멋지며 가정적이고 모던한 한국인의 생활 모습,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세계인의 마음속에 주류 문화가 되어버린 한류는 한국인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부 시책과도 부합합니다. 한류의 부상과 발전은 사실 하나의 국가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도 뛰어난 성과 중 하나는
한국이 인문학적 이미지 구축이라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류에 잠재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매우 강력한 문화적인 영향력, 즉 이런 인문학적 이미지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케이팝, 즉 한류의 가장 성공적인 점은 한류의 몇몇 작품이 해외에서 유명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계에서 한국, 한국인, 한국민족의 세계적인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민족이 세계 민족의 중심에 서고 자신의 가치를 구현하고 자신의 민족 이미지를 빛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이 한류에 내재된 핵심 가치입니다. 한류의 문화적 현상이 한국인의 휴머니즘을 투영하는 것은 한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정 문화 현상이 생길 때 그것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력과 함께 일어서는 것은 필연적으로 문화입니다. 한류는 왜 다시 부흥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해외에서 특정 국가의 문화를 알게 될 때 그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생생한 이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칼럼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문화가 정부 주도하에 성공했다는 인식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미국 문화 짝퉁이다 어쩌고 하는 다른 글보다는 괜찮은 글이라 소개해보았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